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실생활에서 꽤나 골치 아픈 주제입니다. 바로 한국 내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상속 절차인데요. 외국인 신분으로 그것도 국경을 넘나들며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작 전부터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가는 확실한 지도를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중국 시민이 한국에 있는 아파트나 토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면 과연 어느 나라의 상속법을 따라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망자가 중국인이니까 당연히 중국법일 것 같기도 하고 부동산이 한국 땅에 있으니까 한국법일 것 같기도 하죠?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의 해답에는 아주 흥미로운 법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씩 도장 깨기 할 4가지 핵심 로드맵입니다. 첫째,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둘째, 중국 현지 서류와 아포스티유. 셋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마지막, 넷째, 기한과 세금입니다. 바로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가입니다. 아까는 퀴즈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양국 법률 사이에 약간 탁구 치는 것 같은 핑퐁 효과가 일어납니다. 한국의 국제사법을 보면요.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본국법, 그러니까 중국법을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중국법인가? 하고 중국 민법전을 딱 펼쳐보면 거기선 또 부동산 상속은 그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법률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은 중국으로 넘기고 중국은 다시 한국으로 공을 토스하는 셈이죠. 법률 용어로는 이걸 재전정이라고 부릅니다. 공을 넘겼다가 다시 원점으로 튕겨 돌아오는 원칙이죠. 결론이 뭐냐고요? 결국 한국 내에 있는 부동산 상속은 한국 민법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속 순위나 지분을 나눌 때 중국법이 아니라 한국법 고유의 배우자 우선 원칙이나 자녀 간 균등 상속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단계, 상속의 열쇠가 될 중국 현지 서류와 아포스티유입니다. 예전 2018년 무렵만 해도 중국에서 상속 서류 준비하는 건 진짜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공항국 가서 서류 떼고 공정처에서 공증받고 그걸 들고 중국 외교부 갔다가 최종적으로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 확인까지 받아야 하는 아주 지독한 과정이었죠. 서류 준비하다가 지친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해준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2023년 11월에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겁니다. 이건 진짜 실무적으로 대혁명이에요. 그 귀찮았던 대사관 영사 확인 절차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제는 딱 3단계입니다. 파출소나 민정국에서 서류 떼고 공정처에서 공증받고 중국 외교부 같은 곳에서 아포스티유 스티커만 딱 붙이면 끝납니다. 절차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깔끔해졌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할까요?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공항국 파출소의 친속관계 증명서가 핵심이고요. 배우자라면 민정국의 결혼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포인트, 방금 말씀드린 서류들에는 전부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들어가야 하고요. 반드시 번역인의 서명이 포함된 한국어 번역문이 세트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등기소에서 안 받아줍니다. 세 번째 해관문, 신분을 증명하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입니다. 등기를 하려면 고유번호가 필요한데요. 내 상황에 따라 써야 하는 번호가 다릅니다. 이미 한국에 90일 넘게 살고 계신 장기 체류자라면 원래 쓰시던 외국인 등록번호 쓰시면 되고요. F-4비자가 있는 동포분들은 국내 거소신고 번호를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에 아예 안 들어오시는 해외 거주자나 단기 체류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서울 출입국 세종로출장소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걸 아예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해외 거주자분들 귀 쫑긋하셔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규정이 엄청 빡빡해졌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여권 복사해서 내면 됐는데 이젠 어림없습니다. 여권 4번 그 자체에도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오셔야 해요. 그리고 대리인이 한국에서 대신 신청해 줄 거라면 대리인에게 주는 위임장에도 똑같이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위조 여권으로 남의 땅 가로채는 사기 범죄를 원천 차단하려고 이렇게 철저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은근히 사람 속 썩이는 실무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름 문제예요.
예전에 한국 국적일 때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샀는데 나중에 중국 국적 취득하면서 여권상 이름이 한어병음이나 전혀 다른 한자로 바뀐 분들 계시죠? 등기부상의 이름이랑 지금 상속서류 이름이 다르면 등기소에서는 아예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중국 공정처에 가서 옛날 홍길동이랑 지금 이 사람 똑같은 사람 맞습니다 하는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시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대망의 기한과 세금입니다. 이걸 눈여겨보셔야 해요. 데드라인, 타임라인입니다. 사망일로부터 딱 6개월. 이게 바로 돈과 스트레스를 아껴주는 마법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6개월 안에 관할구청에 무조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는 만약 상속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해외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세와 취득세 납부 기한이 9개월로 넉넉하게 늘어납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착각을 하십니다. 나 취득세 냈으니까, 등기했으니까 신고 끝난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세금 내는 거랑 구청에 행정신고하는 건 완전히 별개예요.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부동산 취득 신고를 안 하시면 최대 100만 원의 생돈을 과태료로 내셔야 합니다. 다행히 행정청 조사 들어가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좀 깎아주긴 하는데 애초에 기한을 지키는 게 최고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세금 기한, 이거 은근히 꿀팁인데요. 원래 상속세랑 취득세 내는 기한이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사는 상속인이 딱 한 명이라도 끼어 있으면 모든 상속인의 세금 납부 기한이 9개월로 쑥 늘어납니다. 외국에서 아포스티오 받고 서류 떼고 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까 법에서 그걸 합리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거죠. 상속 전문 이유인 변호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단순해 보여도 기한을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받을 수 있다. 와,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말입니다. 백날 서류 완벽하게 준비해놔도 데드라인 하루 넘기는 순간 가산세 폭탄의 과태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묘한 법적 관계부터 시작해서 아포스티유로 한결 쉬워진 서류 준비,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 그리고 6개월이라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골든타임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제 이 골든타임 안에 제도적 차이라는 허들을 훌쩍 뛰어넘을 준비가 되셨나요? 막연하고 두렵기만 했던 상속 미로지만 오늘 짚어드린 정확한 지도만 있다면 충분히 평탄한 길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복잡한 절차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해결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